라주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나스닥은 올랐어요. 올랐는데 힘이 좀 약하네요. 이게 어려운 구간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평선에 지금 저항받는 구간이잖아요. 여기 일봉에서 보셔도 저항을 받습니다. 네, 우선 60분봉에서 제가 7월 7일 날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를 뚫고 가야 된다. 근데 뚫긴 뚫었어요. 어제 보시면 그저께도 뚫었고, 여기 이제 7월 7일이죠. 여기서 이걸 뚫었습니다. 좋은 시그널이죠. 1차 좋은 시그널. 근데 결국 여기서 이렇게 480선에서 또 이렇게 부딪히죠. 부딪히셔서 내려가서 어제 그래도 또 뚫어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뚫어냈으니 우리는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480선에서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된다. 요만큼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지지해주고 여기서 또 받쳐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지탱하고 올라가야 된다. 요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거는 간단해요. 수익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 그런데 10년 이후, 5년 이후 결론 보고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신경 쓰는 이유가 지금이 바로 약세장이라 그렇습니다.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내려갈지 올라갈지 알 수 없고, 제가 6개월 전쯤부터 저는 이제 이게 하락이 무조건 떨어진다는 게 아니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올 거다라고 제 고객분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는 안 믿으셨다는 거죠. 물론 저도 100% 온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거지. 그것도 차트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고 제발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셔라. 막연하게 오를 것 같습니다. 7, 8월은 전 반등한다고 말씀드렸죠. 추세상 이렇게 꺾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그 구간별로 수익을 챙겨 놓던가 아니면 더 사던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 SVIP 시그널에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매수 시그널, 이런 데가 매수 시그널이거든요. 이렇게 위아래가 같이 우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 앞쪽 걸 보시면 이 구간 동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습니다. 어떤 걸 사는 게 좋냐? 이때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이때 사는 거. 이유는 좀 잘 보이는 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S 시그널이 스토캐스틱 라인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캐스틱 라인이 상승한다는 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때 사라고 말씀드렸죠. 더 싸게는 여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앞이 보이니까 이때 사는 거죠.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땐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S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꺾어 올라올 때, 이때가 그러니까 매수에 좋은 구간이죠. 그래서 이쪽과 여기로 놓고 본다면, 지금 밑바닥이 여기죠. 여기로 놓고 보면 여기는 완전히 지금 뚫고 나오는 추세죠.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더 확실한 매수처라는 거예요. 가격은 여기가 싸지만 우리 안전을 위해서 여기가 훨씬 확실하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미 올라왔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디서 제일 많이 사야 되냐? 이거는 개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1개월 투자하느냐, 3개월 투자하느냐, 5년, 10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선택하시되, 여긴 60분봉이라 이거 보시고 하시면 안 돼요. 장기 투자자는 일봉 보고 하십시오. 일봉이나 주봉 보고 하시고, 저같이 지금은 조심스럽게 끊어가겠다, 이런 분들만 60분봉 보고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60분봉 보고 한다 그러면 사다 팔다 끝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6월 29일부터 끊어치고 있습니다. 수익 나면 팔고, 사고, 다시 사고, 수익 나면 팔고. 그랬더니 한 6.57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한 11만원 정도 TQ에도 수익이 났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에 지금
수익이 나신 분도 있고 손실이 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승을 했는데 손실이 줄어든 겁니까? 예, 그런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수익이 난 건가요? 수익은 안 났잖아요. 예, 분명히 손실이 줄기는 했는데 다른 수익이 아니야. 이런 개념보단 저는 수익을 선호합니다. 제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수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걸 그냥 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237에서 238이죠. 이 스윙 계좌에다 사주는 거죠. 그러면 이틀 전에 마이너스 25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18로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이거 매수한 금액은 제가 수익 난 금액인 거잖아요. 진짜 순수하게. 손실이 줄어든 금액이 아니라. 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 계좌가 또 빨리 복구됩니다. 좀 피곤하죠. 그런데 알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중기 스윙 계좌, 이건 장기 계좌죠. 여기는 장기 계좌에도 제가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40에서 얘는 34.81로 줄어드니까 이렇게 수익 내서 계속 사고 하면 버텨나갈 수 있고 나중에 크게 물량 늘려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예수금을 무조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로 여기다 갖다 넣는 건 지금 같은 시장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고 안 샀냐? 아니요. 여기 보시면 3차 스윙 계좌에 또 10개 샀죠. 어제 또 사졌습니다. 자동 매수 통해서 이렇게 다 걸어놔서 계속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매일 보면서 요새는 매일 봐요. 장이 좀 워낙 출렁거리고 내 돈을 지켜야 된다는 거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프리장에선 잘 안 보고요. 본장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정도에 쭉 보고 패턴 보고 프리장에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프리장은 약간 지멋대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자동 매수 매도 걸어 놓고 자니까 여러분들도 향후 상승을 예상하신다면 계속 사시는데 하락을 예상하신다면 이렇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이 선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단기 상승, 장기 하락이 계속적인 하락 아닙니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구간을 요번에 확실히 잡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락 구간에선 당연히 반등 때 매도해놨다가 하락에서 다시 재진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그널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시그널을 자꾸 말씀드리냐,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싫어하시는 거 압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금융사 경력이 꽤 길고요. 증권사도 있었고 보험사 강사 본부장도 해봤고 증권사에서도 운영력도 해보고, 근데 증권사 경력은 길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우선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일 싫어하는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생명인데 이 회사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취준의 세포들, 이거 웹툰이었더라고요. 유명한 웹툰에 친근하게 광고를 합니다. 이게 젊은 친구죠. 제 아들보다 나이 한 3, 4살을 어릴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을 것 같네요. 제 아들이 대학 들어갔거든요. 자, 삼성생명 금융영업 전문가 과정 17기랍니다. 이거 매달 뽑나 봐요. 자, 여러분, 금융영업 전문가 과정이래요. 저도 이 일 20년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 연령에서 자녀분들이 금융 전문가로 보이시나요? 1년 정도 일하면 금융 전문가가 될까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 보시면 인생금융 전문가라고 돼 있어요. 인생을 이분들이 얼마나 아시나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치를 그냥 단순히 회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포장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어때요? 사회가 이렇게 영업 쪽으로 끌어당기기보다 성향이 맞는 분들이 있어요, 영업에. 근데 그런 것보단 본질을 가르쳐야죠. 일에 대해서 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경험을 쌓고 사회에서 힘든 것도 경험해보고 월급도 받아보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사업도 해보고 이런 다음에
전문가라는 또는 인생금융이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지금 갓 졸업해갖고 이런 친구들한테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단순 보험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금융이 우리나라가 이게 잘못돼 있어요. 제가 아까 왜 이런 거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12년 전에 모 증권사에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가면 운용력 이런 거 안 시켜줘요. 자격증도 제가 충분하지 않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큰 돈 어떻게 운용시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경력이 미천하니 그때는 제가 이런 상황이었겠죠. 예, 취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신입의 세포들쯤 됐겠죠. 그랬더니 이제 객장으로 보내더라고요. 앞에 데스크 있죠. 증권사 가시면 이렇게 책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직원들이 나와서 상담하죠. 은행 가시면 은행에서도 보험 펀드 상담하잖아요. 예, 그런 일 했던 거예요. 그걸 하는데 제가 그래서 운용, 이 지표나 차트, 매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해보고 싶었어요. 저 위에 과장님한테, 대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이거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신 말이 명작이에요. 자, 윤사원, 그거 배워봐야 지금 당신이 하는 일에는 큰 도움이 안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지? 내가 증권 상품, 펀드 상품, 그 당시엔 펀드였어요. 예, 이걸 파는데, 이걸 몰라도 된다고?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맞는 얘기예요. 왜냐? 영업을 한 거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저는 증권사 근무하지만 결국은 펀드 팔고, 예, 뭐 ELS 팔고 이런 거 설명하고 파는 거였어요. 그러니 운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게 떨어진들, 올라간들 제가 할 게 아니고 그건 알아서 운용 파트에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런 금융하시는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아예 알려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과장님께. 왜 제가 그게 도움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넌 금융상품 팔아서 인센티브 나오고 성과가 나오는 거다. 그런데 운용을 알아서 뭐 하냐. 잘 팔면 되는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은행하고 증권사 객장에서 펀드 팔아서 고객들한테 손해 많이 끼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막고 싶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유튜브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이 보시고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금융에 대해서 더 편안하게 느끼시기 원하는 분들이 있고요.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오래 두면 성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 있고, 저는 죄송하게 그런 말씀보다는 그래도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법인 영업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개인 영업팀 아니시고요. 법인 상대로 하시는 분들인데 영업 비결은 노력이라고 말씀드린 이렇게 뉴스 기사에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게 무슨 노력이었을까? 현장에서 고객 만나고 설명 잘하고 금융상품에 대해서 안내 잘하고 한마디로 세일즈와 화법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그 감성적으로 뭐 아이 컨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얼굴 잘 쳐다보고 공감해주고 막 이런 능력으로 친근해져서 더 전문적으로 상품 설명이죠. 정확히 설명해서 잘 파시는 건 능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게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돈 지키셔야 되니까 운용에 대한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타이밍에 사야 되냐, 지금 타이밍에 팔아야 되냐, 앞으로 이게 위험하냐 안 하냐,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이런 걸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 제가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오래 해왔고요. 어쩔 수 없이 세일즈나 뭐 강사, 세미나 할 때도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업으로 투자를 접근하실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TQQQ 같은 경우 두 개의 박스권으로 나눠 봤어요. 제가 오늘 이 가격을 꼭 넘으면 투자가 좀 원활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넘어도 반드시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스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부딪혔고 내려왔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부딪힐 확률이 있겠죠? 네. 그러나 뚫어내면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고 요 중간 간격은 무시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중간에 층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위쪽 박스는 여기서 움직였거든요. 고점.
여기 보시면 조금 더 높게 잡으면 여기까지 잡을 수 있어요. 여기에 고점이 있으니까. 고점과 저점. 여기서 내려와서 지지했잖아요. 그죠? 지지해서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뚫렸지만 어쨌든 박스를 이렇게 나누시라고요. 이런 걸 해보시라고요. 계속. 예, 안 하셔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 주식을 보는 눈이 좀 바뀌고요. 그냥 무작정 내 돈을 저기다 막 계속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사라지신다고요. 다시 하락장에 왔을 때 꾸준히 사시면 저는 반드시 상승한다는 걸 경험했어요. 2008년도에도 경험했고 2002년도에도 그때 진짜 불장 왔다가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올라가는데 그거죠.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버텨내기가 생각보다 힘들고 10명이면 10명이 다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덜 힘드시려면 떨어질 때 덜 사면 됩니다. 이때 조금 매수 덜 하시고 올라갈 때 매수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이걸 견뎌내실 수 있다. 이것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를 뚫어내서 그래서 40달러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40달러를 요 중간 간격, 요 박스만 딱 넘었다고 무조건 오케이 사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박스권은 여기부터로 설정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선 또 움직이다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40이 넘으면 이때부터는 조금 물량 늘리셔도 됩니다. 왜? 하락을 했다가 그죠? 바닥권을 지나서 올라가는 애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래량을 봐도요. 이전까지 하락할 때 거래량이 이 정도 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닥권 오니까 거래량이 어때요? 여기서 지금 늘어났죠? 늘어난 거 보이실 겁니다. 상당히 늘어났어요. 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밑에 SVIP 시그널을 봐도 여기 매매 구간 나왔죠? 여기가 이제 베스트죠. 베스트. 그럼 여기서 진짜 여러분이 올라간다면 바닥 잡으신 거잖아요. 그럼 이 시그널이 나온다니까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닥을 못 잡네. 그건 과거의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바닥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알 수 없죠. 근데 비슷하게 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되냐? 비슷한 시기에 왔을 때 올인하지 않고 3분의 1, 4분의 1을 실어주면 된다고요. 그러고서 올라가면 또 매수 이렇게 하시면 안전한데 너무 이렇게 위험한 방식으로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은 운용을 잘 하신 분들이라기보단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꼭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이 상품을 가입해야 될 것 같고 이 펀드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몰라요. 그렇게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VIP 그 시그널에 여러분 이 시그널을 안 쓰셔도 이렇게만이라도 써보세요.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26, 12, 6을 넣으세요. 여러분 차트에 넣어 놓으시면 자 어떻게 되냐? 요 두꺼운 갈색 선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바닥에서 나올 때 있죠. 바닥에서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나올 때 있죠. 나올 때. 요럴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요럴 때 사시면 그나마 요 구간에서는 바닥이죠. 그리고 여기서 사시면 여기 좀 잘렸지만 요 구간에서는 바닥인데 당연히 여기보다는 여기가 좋죠. 근데 이거를 그럼 더 낮은 데를 알기 위해선 제가 말씀드렸던 S 시그널을 126에 쓰시면 돼요. 126, 52, 12를 두 개를 겹쳐. 예전에 이제 제가 초기에 알려드렸던 S 시그널 방식이죠. 두 개를 겹쳐서 두 개가 같이 맞물리는 요 구간, 요 빠져나오는 구간에 사시면 훨씬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하시려면 전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별 관심이 없으세요? 어떤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시고 전 그분들은 분명히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바닥 높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리 매수해라 이건 지나고 나면 딱 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은 매수하라고 했다가 아니다. 전 아니라는 건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죠. 잘못 판단해서 쉬었잖아요. 저는 여기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다시 사세요 했죠. 저는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단기 수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사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장기 수익을 위해서는 5년 보시는 분들은 또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어요. 왜? 반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40달러 넘을 때 뭐 그럴 때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 로블록스가 여러분 바닥에서
계속 로블록스를 초반에 좀 사다가 중반부터는 방송을 안 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너무 하락하니까 안 샀습니다. 저도. 그러다 최근에 여기 바닥권이 오길래 여기서 샀어요. 여기 시그널 위에 겹치죠? 아래 겹치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시그널도 겹쳐서 자, 요 중간에 시그널은 방송에서 그 안내가 안 됐어요. 근데 요거는 뭐 알려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우선은 그렇게 요 시그널대로만 사셨어도 저 이때 샀습니다. 물타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41달러까지 갔어요. 21달러에서. 그래서 지금 15% 수익이 돼서 지난주 목요일 이때 반 또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 낸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여기 바닥에서 반등했잖아요. 그럼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선 저는 현금화 했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면 다시 사겠다. 근데 이 로블록스가 여러분 어제만 4.38% 올랐죠. 진짜 요 구간에서 50% 올랐습니다. 5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꼭 한 종목만 우리가 목숨 걸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차트를 보실 줄 알면 되게 여러 가지로 운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HTS 안 하시는 분들도 MTS라도 하십시오. MTS라도 요 TQ 보시면 자 주봉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와서 저는 주봉에선 요거 쓰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거래량하고 자 OBV 쓰십시오. OBV 10으로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CI, MFI 이게 HTS랑은 좀 달라요. 보시기가 얘는 같은 지표를 써도 다르게 나오거든요. MTS랑 HTS는. 그래서 MTS보다는 HTS PC로 쓰셔라라고 하는 거고, 기왕 하실 거면.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다, 나 잘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사면 되냐? TQ가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 나오잖아요. CCI가 바닥일 때. 그쵸? 그럼 요럴 때가 보통 요 구간인데 조금 빠르다고요. 여기도 또 바닥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닥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여기가 더 좋은 매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잡기는 힘들어요. MTS로 하면 조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바닥을 유지하다가 지금 이렇게 위쪽으로 나오죠. 그럼 여기가 더 좋은 구간이긴 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BV는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언제가 좋냐? 이렇게 위쪽으로 치고 올라올 때 이럴 때가 상승이고요. 이렇게 꺾이기 바로 전에 이런 때가 바닥이니까 같이 겹쳐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게 더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셔야 되냐? 아니라고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반등할 때 여기랑 이렇게 겹치면 이런 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정도 활용해 보시고, 자, 일봉은 더 자세하게 보이니까요. 한번 볼게요. 자, CCI가 이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여기가 제일 좋겠죠. 근데 요 앞쪽에서는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 땐 여기니까. 근데 지금 같으면 CCI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수준이죠. 그러면 하락할 수 있으니까 굳이 지금 사실 이유는 없죠. 이게 내려가서 언제 사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물에 들어갔고, 들어가는 순간에 사는 게 아닙니다.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요때 사시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장기 투자자는 일봉, 그 다음에 저같이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60분봉 120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60분봉을 보고 일봉에서 이렇게 한 거죠. 일봉에서 내려갈 때 이때 본 거예요. 이때 우물이 깊게 들어와서 여기 올라가네. 그렇게 해서 이때 60분봉을 봤죠. 60분봉을 봤더니 CCI 여기가 우물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근데 저는 HTS를 보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TQ는 어제 같은 경우는 0.47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TQ도 잘 모으시되 지금은 개별 종목도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방송에서 안내 드린 대로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 왔습니다. 이렇게 바닥권에 딱 와서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이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교차해서 올라가고 있고, 아까 TQ도 그런 모양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사기에 좋은 시기고, SVIP 시그널에서 보면 이쪽보다 어디라고요? 요건 30분 봉입니다. 30분 봉. 이쪽보다는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때 싸긴 여기가 더 싸요. 싸긴 여기가 더 싸지만 안전하긴 여기가 훨씬 안전하다. 근데 저는 안전지상주의이기 때문에
네, 이쪽을 선호합니다. 이쪽에서 매수를 한 거고, 자, 일봉에서 보면 일봉도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넓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구간이 다 시그널이거든요. 그럼 이때 다 사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30분 봉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나올 때, 빠져나올 때가 이때쯤이죠. 예, 위쪽은 내려가고 아래쪽은 올라오는 요런 때니까, 요런 때 아직은 스토캐스틱이 바닥에 있어요. 그러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소폭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 스토캐스틱이 빠져나오는 때까지 기다리셔도 돼요. 대신 조금 더 비싸게 사겠죠.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지표를 잘 쓰시면 스토캐스틱만 쓰셔도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25, 12, 6, 그 다음에 126, 52, 6 이 두 개를 합쳐놓고 쓰셔도 상당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나오니까 그런 걸 보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저도 이렇게 매매를 하면 이런 종목을 보고 들어가면 그래도 7%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장기 투자해서 나중에 만드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4%, 5%, 7% 내는 거에 더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 계좌도 마이너스가 줄고 그리고 더 많은 현금을 만들어서 수익으로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는 나주부 구독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렵지만 이런 매매 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장착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여러분 제대로 배워서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품이나 종목보다는 실제 운용하는 데에 여러분 관심 가져보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래도 지금 흐름 TQ 나쁘지 않고 나스닥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반등 구간 잘 잡아서 앞으로도 손실 줄이고 수익 내시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